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짧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분 동안 경제학의 슈퍼모델인 흥미로운 PPF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커서 슈퍼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은 모델입니다. 네, 바로 PPF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생산 가능성 곡선 또는 PPC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생산 가능성 프론티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생산 가능성 곡선과 생산 가능성 프론티어, 바로 그거죠. 두 축과 곡선.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경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자본재와 소비재가 있습니다. 맞아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모자와 코트가 될 수도 있고 총과 버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자본재와 소비재라고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생산한다면, 모든 자원을 소비자의 생산에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생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대신 모든 자원을 자본자의 생산에 사용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생산 가능성 곡선의 모습입니다. 생산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가능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기술을 고려할 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술도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레벨 F가 아무리 흥미진진해도 현재 가능한 것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레벨 F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레벨 A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레벨 U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좋아, 이제 U. 실업이라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모든 리소스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부 리소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멋진 말로 표현하자면 활용도가 낮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모든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 리소스가 최대한 활용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곡선 안에 있는 거죠. 대여 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곡선 안에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선 위에 있으면 더 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곡선 위에 있다면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곡선 위에 한 지점이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을 할당 효율이 높은 지점 A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생산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사회가 원하는 곳이기도 하죠.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본재와 소비재, 즉 모자와 코트, 총과 버터 등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빨간색 선이 보이시나요? 피빨간색 선은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본재를 생산하고 있었고 소비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본재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재의 양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재를 줄이고 미안하지만 자본재를 줄이고 우리가 만드는 소비재의 양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재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자본자의 생산의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의 생산을 줄여서
이 최종 소비자인 소비재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이스크림 그거 좋겠네요. 아이스크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소한 자원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정된 자원은 희소성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했던 선택은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포기해야만 했던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생산과 관련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경제적 결정의 결과로 어떤 경제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회비용, 이 놀라운 슈퍼모델에게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제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기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는 우리 경제의 자원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원한다면 우리 경제의 자원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일종의 성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성장은 이론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를 더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뒤따라서 기회비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어 멀리 떨어진 F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전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즉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가능한 모든 것을 늘려야 합니다. 그 지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부르던 F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늘릴 것입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늘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PPF 곡선상에 나타나고 에 따라서 그 지점에 도달하면 얻을 수 있게 되고 잠재적으로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효율적인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효율적인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소비되고 생산되고 할당 효율성이 설명되고 선택 희소성, 기회 비용이 이 모델에 의해 설명되고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도 얻게 됩니다. 정말 환상적인 모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PPC 곡선입니다. 거시경제 모델입니다. 큰 그림의 모델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생산되는 두 가지 상품, 고정된 자원 수준, 고정된 기술 수준이라는 가정이 아주 명확합니다. 곡선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성장은 언제 일어날까요? 25년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26년에 일어날까요?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재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재의 일부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선택은 미래에 가능한 소비보다 지금 소비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간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F 지점에 도달하는 것보다 지금 A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F 지점에 도달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F 지점을 얻기 위해 지금 A 지점을 포기할 것이고 이론에 따르면 이를 시간간 선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시간대, 즉 시간적 기간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슈퍼히어로처럼 흥미진진하게 들리네요. 자, 이제 팀원 여러분,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고리즘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 안녕 코네이라 환상적인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